가끔 마음이 불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투가 나오고 피곤하면 말이 요점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질까요?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다. 말투를 좌우하는 정체는 바로 우리의 자율신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하기는 마인드의 문제라고들 했었는데 말하기의 영향이 자율신경에 좌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를 통해 자율신경이 우리가 하는 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하며 더우면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내린다와 같은 정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 37조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고 혈관을 전부 연결하면 총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을 통해 몸속의 혈관 작용을 조절하며 세포 구석구석까지 질 좋은 혈액이 흐르면 산소와 영양분이 고루 미쳐서 말투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즉 혈류가 원활해져야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엑셀이며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로 혈관을 수축 이완시키며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면 우리는 흥분 상태가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중요하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둘 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 상태란 한쪽은 높고 반대는 낮은 게 아니라 최대한 높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는 무심코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무척 많죠. 화난 감정을 말로 내뱉으면 짜증이 증폭되어 교감신경이 급격히 높아지고 부교감신경이 낮으면 쉽게 지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며 그 결과 말투는 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투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망가뜨리는데 교감신경이 높으면 판단력과 결단력이 좋아져 예리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높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높으면 핵심을 짚으면서도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리한데도 듣기 좋은 그야말로 100점짜리 말투가 되는 것이죠.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한쪽만 높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교감신경만 높을 때는 흥분 상태가 되어 공격적이고 자신을 어필하는 이른바 자기중심적인 말투가 되고 맙니다. 부교감신경만 높아진 상태는 좋게 말하면 편안한 상태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가 멍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말이 요점에서 자꾸 벗어나고 전달력과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며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 부교감 모두가 낮을 경우에는 빈 껍데기 같은 상태이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딸려 능력을 발휘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태로 상황 판단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말투가 나오게 됩니다. 말투와 자율신경은 이어져 있으므로 자율신경의 균형에 따라 말투가 바뀌고 반대로 말투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0대,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항상 컨디션이 나쁘다. 늘 어딘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흐트러져도 금세 회복되어 자율신경이 곧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기점으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번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가 지속되며 만성 통증이나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자율신경의 수치를 좌우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히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주로 어떤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시나요?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히지만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싫어 말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며 호르몬의 균형마저 무너지고 마는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쉽게 피로를 느껴 사소한 일에도 컨디션이 나빠지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나이에 비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짜증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열받는 소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되받아친 거지 하고 기분과 상황에 책임을 미루고 자신이 왜 부정적인 말투를 썼는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 안정적인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자율신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로 말하는 사람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며 말하는 사람은 분명 말투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첫째, 대화를 진행할 때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깊게 호흡하면서 말하는 것이며, 천천히 말하면 호흡이 깊어지며 질 좋은 혈액과 뇌와 근육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와 몸이 맑아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빨리 말하면 호흡이 깊어지지 못해 교감신경의 작용을 상승시킵니다. 순간적으로는 의욕을 올릴 수 있지만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져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며 실수를 되짚어보더라도 스스로에게 일일이 자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을 통해 우리는 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며 감춰진 속마음과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감춰진 속마음과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면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것인데요. 머릿속으로만 대화하면 감정이 그대로 오가기만 할 뿐이어서 말이 빨라지게 되는데, 천천히 소리내어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말이 귀를 통해 들림으로써 내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의사로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환자를 많이 봐오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고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하다가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였는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후회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수술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과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미울 때 마음속에 한번 새겨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미움의 강도가 강하다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도 상처가 따끔거릴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 작용해서 서서히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일기쓰기인데요. 그날 가장 실패한 일, 가장 감동한 일, 내일 목표, 이렇게 딱 3가지를 중점으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일기를 쓸 때 실패와 반성만 기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 쓰면 우울한 기분이 계속 이어지며 동기부여를 위해서 반드시 감동한 일도 써야 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이 3가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